청취자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. IT, 특히 AI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쪽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. 바로 모달리티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개념이 정확히 뭐고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전문가님, 이 모달리티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?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네, 맞아요. 이게 워낙 여러 분야에서 쓰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핵심은 간단합니다.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식 또는 그 데이터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텍스트, 이미지, 소리, 영상 이런 건 기본이고요. 더 나아가서 온도라든지 압력 아니면 위치 같은 센서 데이터까지도 다 각자의 모달리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현실 세계의 되게 다채로운 정보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인식하고 처리하는 여러 통로, 채널 그런 개념입니다. 아하,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눈으로 보고, 시각, 귀로 듣고, 청각, 또 손으로 만져보고 촉각, 이렇게 여러 감각을 쓰잖아요.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. 네, 맞아요. 딱 그 비유가 좋네요. 단순히 키보드로 입력한다, 마우스로 클릭한다, 이런 입력 방식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단순한 입력 수단을 넘어서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경험의 방식 전체를 아우르는 좀 더 큰 개념이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, 즉 모달리티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합치느냐는 거예요.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이게 뭔가 핵심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데이터 변환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게 만든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?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셨네요. 그 임베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특성 추출, feature extraction이라는 걸 먼저 봐야 하는데요. 이건 말 그대로 각 모달리티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특징, 그러니까 알짜배기 정보만 뽑아내는 거예요. 이미지에서는 색깔이나 형태 같은 거, 텍스트에서는 중요한 단어 같은 걸 뽑아내는 거죠. 네, 일단 특징을 뽑고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임베딩 단계로 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뽑아낸 정보들이 사실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. 이미지 특징이랑 텍스트 특징은 완전 다른 종류니까요. 이걸 컴퓨터가 서로 비교하고 얘네 둘이 관련 있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통된 의미 지도 같은 벡터 공간에다가 점처럼 찍어서 배치하는 기술이에요. 의미 지도요? 네, 예를 들어서 사과 이미지에서 추출한 특성이랑 사과라는 텍스트에서 추출한 특징이 이 지도상에서 서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찍히도록 만드는 거죠. 컴퓨터가 얘네 같은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요. 아하,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정보들을 같은 언어로 번역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에 모아두는 거네요. 하면 이미지를 짠하고 만들어주거나 반대로 이미지 속에 있는 글자를 읽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들이죠. 아, 네네. 그건 요즘 많이 보이죠. 텍스트 투 이미지 같은 거요. 그렇죠. 그럼 정리하면 각 데이터의 특징을 뽑아내고 추출, 그걸 컴퓨터가 비교할 수 있게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임베딩, 필요하면 아예 형태를 바꿔버리기도 하는 거군요. 아,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.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삶이나 산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?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. 네, 역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건 멀티모달 AI 분야입니다.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모달리티 데이터를 함께 학습시켜서 AI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의료 AI 관련 자료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. 엑스레이 같은 이미지 정보, 시각랑 의사 선생님의 진단 소견이 담긴 음성 녹음, 청각 있잖아요. 네. 이걸 AI가 함께 분석했더니 특정 질병을 훨씬 더 일찍 그리고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이미지 하나만 봤을 때나 음성 기록만 들었을 때는 놓칠 수 있었던 걸 잡아낸 거죠. 와, 정말 한쪽 정보만으로는 어려웠던 일이 가능해지는 거네요. 그렇죠. 시너지가 나는 거죠. 그리고 미래에는 촉각이나 후각 같은 지금은 사실 데이터로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 정보들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직은 좀. 이런 것들까지도 AI가 다루게 될 거다. 그래서 인간과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게 될 거다.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
확실히 여러 정보를 종합하니까 훨씬 똑똑해지는군요. 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, 그러니까 UI 쪽에서도 중요하겠어요. 당장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만 해도 터치로 막 하다가 급하면 음성으로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하기도 하고 또 가끔 키보드 입력도 하고 그러잖아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렇게 사용자가 여러 입력 방식, 여러 모달리티를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기기랑 소통하는 걸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. 아, 멀티모달 인터페이스. 네.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여러 기능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뭘 하려는지,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딱 제공해 주는 거예요. 사용자 중심적인 설계가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그 외에도 자료들 보면 자율주행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할 때 카메라, 시각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레이저 센서인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다른 센서 정보들을 막 융합해서 쓰잖아요. 이것도 멀티모달 기술이고요. 또 학생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걸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르쳐주는 AI 튜터 같은 것도 가능해지고요.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모달리티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들어보니까 결국 기술이 세상을 인식하고 또 우리랑 소통하는 방식이 점점 더 우리 인간이 여러 감각을 동시에 쓰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유형, 즉 모달리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. 네, 핵심은 바로 그 통합 그리고 융합에 있습니다. 여러 모달리티 정보를 그냥 옆에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잘 버무려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, 이게 관건인 거죠.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일까요? 만약에요, 기술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만 하는, 예를 들어 아주 미묘한 온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의 종류 같은 그런 새로운 종류의 모달리티를 감지하고 또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? 와,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. 그렇죠.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청취자분의 일상 속에서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